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함께 할 책은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입니다. 이 책은 윌리엄 스토너라는 사람의 일대기로 그의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의 인생이 아주 부드럽고 섬세한 묘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스토너는 척박한 땅을 일궈 농사를 짓는 어느 시골 농부의 자식입니다. 그 역시 아주 어릴 적부터 암소들의 젖을 짜고 돼지들에게 먹이를 주고 닭이 알을 낳으면 가져오는 일을 하는 등 그렇게 어릴 때부터 농사일과 집안일을 거들면서 컸습니다. 그의 집은 아주 가난했고 생활은 투박하고 검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군청 직원으로부터 컬럼비아에 새로 농과대학이 생겼는데 윌리엄을 그 학교에 보내면 나중에 농사 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윌리엄을 대학에 보내게 됩니다. 윌리엄은 그렇게 대학에 입학합니다. 부모와도 이별하게 되고 자신의 그동안의 삶과도 다른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친척집에서 하숙을 하는 조건으로 그 집에 일을 돕기로 합니다. 그 집의 창고로 쓰던 다락방에서 생활하면서 고된 노동 일을 했고 남는 시간을 짜임 있게 활용하면서 학업에 매진합니다. 1학년이 끝나고 B가 조금 안 되는 학점을 받는데 스토너는 그럭저럭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그런 자기 농과대학에 애착을 갖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교양 필수 과목이었던 영문학 개론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윌리엄 스토너에게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문학의 매력을 느끼고 문학으로 빠져들고 결국에는 문학에서 A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문학 교수였던 아처 슬론 교수로부터 스토너 너는 교육자가 될 거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뒤로 아처 슬론 교수는 스토너를 교육자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환경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이후 외로웠던 대학 생활에서 데이비스 메스터스 그리고 고든 핀치라는 두 명의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세계 1차 대전이 터지자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윌리엄은 학교에 남습니다. 후에 데이비스는 전쟁에서 죽고 고든 핀치만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든 핀치와는 죽을 때까지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됩니다. 스토너는 물리대학 학장의 집에서 열린 연회에서 이디스 엘레인 보스트윅이라는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하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세인트루이스의 중산층으로 허위적이고 매우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여자였습니다. 성에 대한 것도 부정적으로 배우면서 자랐고 부모와의 애착관계도 좋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스토너는 그녀와의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결혼 후 한 달 만에 이 결혼은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는 그레이스라는 딸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이디스의 히스테리 때문에 부모와 제대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것은 나중에 그레이스가 사회와의 관계도 제대로 맺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스토너는 문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문학을 진정 사랑했고 열정을 다해서 문학을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문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일도 있고 고든 핀치는 학장이 되고 새로운 교수들이 동료로 들어오게 됩니다. 새로운 교수들 중에는 홀리스 로맥스라는 교수도 있는데 시니컬한 모습이 왠지 죽은 친구 데이비스 메스터스와 닮아 친근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찰스 워커라는 학생의 제적에 관한 사건으로 스토너와 앙숙이 되고 끝까지 스토너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인물입니다. 외롭고 고된 교수 생활에서 캐서린 드리스콜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됩니다. 이디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느끼지 못했던 친밀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껏 자연스럽게 사랑 속에 녹아서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앙숙 홀리스 로맥스가 이를 문제 삼아 그와 캐서린을 궁지에 빠뜨리려 했기 때문에 둘은 이별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깐 얻었던 활력을 잃고 완전히 늙은이가 되어버립니다.
그 과정이 정말 너무너무 애처롭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게 인생을 완전히 정리하고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주인공인 스토너는 시끌벅적 일을 벌이거나 극도의 위기감을 가져오는 인물은 아닙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막 표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반격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스토너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묵묵히 그의 인생을 따라가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깊은 연민이 느껴지고 마음속에 잔잔한 무언가를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책에서 몇 군데 대목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가 무리를 해서 집을 장만하게 되는데 그 큰 집에 서재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그의 감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꾸민 끝에 서재가 서서히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을 때 그는 오래전부터 자신도 모르게 부끄러운 비밀처럼 마음속 어딘가에 이미지 하나가 묻혀 있었음을 깨달았다. 겉으로는 방의 이미지였지만 사실은 그 자신의 이미지였다. 따라서 그가 서재를 꾸미면서 분명하게 규정하려고 애쓰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인 셈이었다. 그가 책꽂이를 만들기 위해 낡은 판자들을 사포로 문지르자 표면의 거친 느낌이 사라졌다. 낡은 회색 표면이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면서 나무 본래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더니 마침내 풍요롭고 순수한 질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이렇게 가구를 수리해서 서재에 배치하는 동안 서서히 모양을 다듬고 있던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그가 질서 있는 모습으로 정리하던 것도 현실 속에 실현하고 있는 것도 그 자신이었다. 그는 아늑한 자신의 공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하실에서 찾은 판자로 책꽂이를 만들고 중고 가구점에 가서 의자, 소파, 책상을 이런 걸 사서 수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행복해하는 그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처음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 것에서도 의미가 있는데 그 공간은 서재였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문학가에게 서재란 일반인들이 갖는 서재와의 의미와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행복해하는 대목에서 저도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캐서린 드리콜스와 이제 막 사랑에 빠질 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밖은 어두웠다. 봄의 싸늘함이 저녁 공기 속에 배어 있었다. 스토너가 심호흡을 하자 그 서늘한 기운에 몸이 찌릿찌릿하는 것이 느껴졌다. 들쑥날쑥한 집들의 윤곽 너머로 시내의 불빛들이 엷은 안개 속에서 반짝였다. 길모퉁이의 가로등이 사방에서 다가오는 어둠을 힘없이 밀어내고 있었다. 그 너머의 어둠 속에서 갑자기 웃음소리가 터져나와 잠시 머무르다가 사라졌다. 뒷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냄새는 안개에 붙들려 있었다. 스토너는 저녁 풍경 속을 천천히 걸으면서 그 향기를 들이마시고 혀에 닿는 싸늘한 밤 공기를 맛보았다. 그가 걷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만으로 충분해서 더 이상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사랑에 빠지면 모든 감각이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경들은 아름답고 따뜻한 그림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것을 잘 묘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토너와 캐서린의 사랑이 깊어져가는 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 43세 윌리엄 스토너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이미 배운 것을 배웠다. 첫사랑이 곧 마지막 사랑은 아니며 사랑은 종착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 두 사람 모두 수줍어하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갔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도 하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물러나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억지로 자신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을 보호해주던 과묵함이라는 막이 한층씩 떨어져 나가서 마침내 두 사람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지극히 수줍어하면서도 서로에게 무방비하게 마음을 열고 함께 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지는 관계가 되었다. 스토너는 거의 매일 수업이 끝난 오후에 그녀의 집으로 왔다.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눴다. 아무리 놀아도 지치지 않는 아이들 같았다. 그렇게 봄이 흘러갔고 두 사람은 여름을 고대했다. 그 뒤 천국은 종교에서 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으며 자신은 그동안 타인으로부터 진정한 친밀감이나 신뢰나 인간적인 따스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독자로서 그가 애처롭게 느껴지고 그의 사랑이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헤어지고 그 후로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대신 나중에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캐서린이 낸 책을 스토너가 보게 되는데 그 앞에 헌사에는 WS에게 라고 써 있습니다. 그 장면도 되게 애틋합니다. 그녀는 매사추세츠의 훌륭한 교양학부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그가 죽기 전 삶을 돌아보는 장면입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때 침대에 누워서 사색하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독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남들 눈에 틀림없이 실패작으로 보일 자신의 삶을 관조했다. 그는 우정을 원했다. 자신을 인류의 일원으로 붙잡아줄 친밀한 우정. 그에게는 두 친구가 있었지만 한 명은 그 존재가 알려지기도 전에 무의미한 죽음을 맞았고 다른 한 명은 이제 저 멀리 산자들의 세상으로 물러나서 그는 혼자 있기를 원하면서도 결혼을 통해 다른 사람과 연결된 열정을 느끼고 싶었다. 그래서 그 열정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열정이 죽어버렸다. 그는 사랑을 원했으며 실제로 사랑을 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포기하고 가능성이라는 혼돈 속으로 보내버렸다. 캐서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캐서린. 그는 또한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지만 거의 평생 동안 무심한 교사였음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 언제나 알고 있었다. 그는 온전한 순수성, 성실성을 꿈꿨다. 하지만 타협하는 방법을 찾아냈으며 몰려드는 시시한 일들의 정신을 빼앗겼다. 그는 지혜를 생각했지만 오랜 세월의 끝에서 발견한 것은 무지였다.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그는 생각했다. 또 뭐가 있지? 넌 무엇을 기대했나?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눈을 뜨니 사방이 어두웠다. 그는 창밖의 하늘을 보았다. 진한 검푸른색 공간. 구름 속에서 가느다란 달빛이 보였다. 아주 늦은 시간인 것 같았다. 밝은 오후의 햇빛 속에서 고든과 이디스가 옆에서 있던 것이 조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나? 그는 확실히 알 수 없었다. 몸과 함께 머리도 틀림없이 쇠약해졌다는 사실은 그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느닷없이 깨닫게 될 줄은 몰랐다. 몸은 강해.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 항상 계속 살아가려고 하지. 목소리가 들리고 불빛이 보이더니 통증이 오락가락했다. 이디스의 얼굴이 위에서 어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미소 짓는 것을 느꼈다. 가끔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침착하게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이디스의 손이 그의 몸을 오가며 씻어주는 것이 느껴졌다. 이디스에게 다시 아이가 생겼군. 그는 생각했다. 이제야 저 사람이 돌봐줄 수 있는 아이가 생겼어. 그녀에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넌 무엇을 기대했나? 그는 생각했다. 이후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넌 무엇을 기대했나? 그 질문을 던집니다. 나중에는 실패에 대한 것도 다 하잘 것 없다. 인생과 비교하면 가치 없는 생각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독백은 책 전체를 읽었을 때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삶을 사랑했고 묵묵히 살았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부모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문학교수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삶을 보고 실패했다, 슬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야말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마지막에 삶을 돌아보고 좋았노라, 사랑했노라 이렇게 회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역시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든 진심이 녹아있으면 재미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작가인 존 윌리엄스는 실제 문학과 문의 창작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 이름은 윌리엄이죠. 아마도 이 책은 머리로 쓴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진심을 다해서 이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자신의 삶을 녹여서 쓴 그런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책은 1965년에 출간을 했는데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은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묵묵히 시간을 버텨냈다는 것에서도 마치 주인공인 스토너를 닮은 듯한 책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책입니다. 네, 그럼 이만 저는 멋진 인생을 들려준 윌리엄 스토너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여기서 오늘의 지혜 독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